AI 시대 하면 보통 뭐 데이터, 알고리즘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특히 그 AI 고속도로 책 5장이죠. 리파워링 코리아를 보면요. 진짜 중요한 기반이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AI의 심장이라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과연 한국의 전력망이 이걸 감당할 준비가 됐을까? 이게 오늘 저희 탐구의 핵심 질문입니다. 한국의 AI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과제죠. 이 국가 전력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리파워링 코리아. 이게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AI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 이게 뭐랄까, 상상을 초월할 수 있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예측을 보면 2026년쯤 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지금보다 2배, 어쩌면 그 이상 늘어서 최대 1050테라와트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한국은 이게 좀 더 큰 도전인 거죠. 와, 2배 이상이요? 진짜 엄청나네요. 그럼 한국이 직면한 구체적인 도전, 자료에서 말하는 그 빅쇼크 상황이라는 거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뭔가 예상 못한 큰 충격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빅쇼크. 예상치 못한 전력 수요 급증이 가져올 충격인데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아시다시피 전력 수요의 수도권 집중이에요. 이미 데이터 센터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앞으로 새로 필요한 전력 수요의 거의 80%, 그 이상이 또 수도권에서 생길 거라는 전망입니다. 근데 정작 발전소는 대부분 지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곳이랑 쓰는 곳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불균형, 그게 문제군요. 발전은 지방에서 하는데 수요는 수도권에 다 몰려 있으니.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나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전력망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수도권으로 전기를 막 끌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끔찍하네요. 둘째는 보내는 과정에서 전기가 그냥 사라져요. 손실이 되는 거죠. 이게 연간 추산하기로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죠? 2조 원이요? 그냥 길에서 버려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위험부담, 발전소 같은 건 지방에 있는데 혜택은 수도권이 다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듣고 보니 기존 방식으로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료에서 국가 전력망 고속도로 얘기가 좀 중요하게 나오던데요. 네, 그게 핵심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국가 전력망 고속도로 건설. 비유하자면 예전에 경부고속도로가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것처럼 새로운 대용량 송전망을 깔자는 거죠. 특히 중요한 기술이 초고압 직류 송전, HVDC라는 겁니다. HVDC요? 네, 이 HVDC는 멀리 전기를 보낼 때 손실이 훨씬 적고요. 또 전력 흐름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저나 땅속에 묻기도 좋아서 환경 영향이나 전자파 문제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선을 막 더 까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똑똑한 그런 전기 고속도로를 새로 놓는다는 개념이군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좀 나와 있나요? 네, 정부 계획을 보면요. 일단 동해안에 원전단지가 많잖아요. 거기서 수도권으로 있는 횡축, 그리고 호남 쪽에 신재생 에너지가 많은데 거기를 또 수도권으로 보내는 종축, 이런 HVDC 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서해안 쪽에도 2036년까지 HVDC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큰 HVDC 라인들이 전국으로 전기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데 자료를 보면 단순히 멀리서 전기를 끌어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요 자체를 좀 분산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장거리 송전망을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이 분산형 국가 전력망 고속도로 개념이 그래서 중요하게 제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를 아주 많이 쓰는 시설들을 자꾸 수도권에만 지을 게 아니라 좀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기존의 동서축, 남북축 외에 동해안 울진에서 저기 부산까지 연결하는 약간 역U자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권형 전력망 고속도로 구상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역U자형이요? 그 울진 부산 연결은 왜 특별히 더 중요하게 보는 건가요? 그 동남권 지역에요. 앞으로 배터리 특화단지라든지 포스코의 수소환연 제철소, 또 전기차 공장,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진짜 미래 핵심 산업들이 많이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그쪽에 막대한 전력 수요에 미리 좀 대비하고 또 그 지역의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 잠재력도 잘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기를 쓰는 곳 가까이에서 만들고 소비하는 그런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이건 단순히 전력 공급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이나 혹은 새로운 수출 동력 확보 이런 거랑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겠네요. 정확합니다. 마침 또 전 세계적으로 낡은 전력망을 교체하는 그리드 리뉴얼 투자가 엄청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선이나 전력 기기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게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은 아주 치열하겠지만요. 예전에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 공급이 한국 산업 발전에 진짜 큰 밑거름이었잖아요. 미래 AI 시대의 경쟁력도 결국 이 새로운 전력 인프라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AI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는 분명 한국에게 큰 도전 과제지만 그 해법으로 국가 전력망 고속도로라는 대규모 HVDC 인프라 구축 그리고 동시에 수요 자체를 분산시키는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런 투트랙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군요. 와, 이건 정말 국가적인 대개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매일 스마트폰 쓰고 AI 서비스 이용하는 우리에게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편리함 뒤에는 이렇게 거대한 인프라 혁신 노력이 숨어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 거대한 전력 고속도로 건설, 이게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 외에도 넘어야 할 정말 큰 산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합의입니다. 혹시 예전에 밀양 송전탑 건설 때 겪었던 그 극심한 갈등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또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이걸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